안녕하세요.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제가 아는 동생이 이번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회사를 빨리 복귀해야 된다면서 호박즙을 2박스를 사서 하루에 6번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호박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먹는다고 다가 아닐 텐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길래 원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라고 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호박즙 6박스 드시면 하루 6번씩이요? 6팩. 아, 6팩씩 드시면 이거 배가 불러서 식사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안전하지만 가장 빠르게 붓기를 빼는 이 붓기 빼기의 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데 원장님, 그럼 호박즙은 붓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호박의 이 효능 중 하나가 이 붓기 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뼈가 튼튼해지려고 우유 많이 먹잖아요. 우유에 이제 뼈에 좋은 칼슘이 또 많이 들었다고. 근데 이 우유를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진 걸 뭐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성분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도지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하긴 골근황증을 치료하려면 골밀도 올려주는 약을 먹어야지 우유를 먹어서 치료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호박즙은 붓기 제거에 서포트를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설명이 아주 찰떡입니다, 이제. 그럼 원장님, 진짜 수술 후 붓기를 빠르게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붓기 빠르게 빼려면 환자분과 병원 모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붓기 빨리 빼는 노력을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바로 빠르고 정확한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과 붓기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자극이 많이 갈수록 붓기가 점점 더 커지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빨리 한다고 속도에만 신경 쓰다 보면 환자분이 원하는 수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사고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기를 정말 빠르게 재현할 수 있는 숙련도나 손기술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절개창 역시도 최소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절개하는 것보다는 작은 절개창을 수술했을 때 붓기가 훨씬 적어집니다. 또한 이제 출혈이 되지 않게 꼼꼼하게 출혈 부위의 지혈 역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개창은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빠르게 정확하게 수술해야 한다. 말로만 들어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숙련된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수술 받는다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꼼꼼하고 정확한 테이핑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쌍꺼풀 후에도 붓기를 빨리 빼주기 위해서 하는 테이프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환자분들도 이 수술 후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나도 모르게 평소와 똑같이 막 말하고 움직이거나 막 수술부에 막 손을 대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부목이나 테이핑이 아주 기본적인 방어막 역할도 해줄 수 있어요. 또 테이핑을 진행하게 되면 테이핑한 부위에 약간의 또 압력,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절개 부위와 출혈량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정도의 압박을 테이핑을 통해서 유지해드리면 붓기가 좀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력을 이용한 팁을 말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 수술 중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수술 중간중간 혹은 이제 마무리 때 고여있는 피를 잘 짜내서 배출해주고 또 수술 부위를 적절히 압박하면서 붓기를 빼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절개가 있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피를 제때제때 배출시켜주지 않으면 수술 부위에 이제 고여버리게 되거든요. 피가 이제 고인다고 해서 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피가 고이게 되면 그게 이제 멍이 되거나 피부가 더 부어오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신경 써서 배출해준 후에 이제 봉합을 했을 때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봉합을 했을 때 환자분이 느끼시는 붓기 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담위에서는 늘 이제 수술 중간중간 또 마무리 봉합 전 이 고여있는 피를
잘 배출을 한 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환자분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 붓기를 방지하는 거 호박즙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의 노력도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그럼 원장님, 병원 말고 환자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붓기를 빨리 빼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술 후 집에 가실 때 병원에서 안내문과 함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 수술 후에 3일간은 냉찜질 하시고 그 후부터는 며칠간은 온찜질 하시고 또 많이 누워있지 마시고 산책 같은 거 해주시고, 사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당연한 말 하네, 뭐 잔소리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내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붓기를 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너무 재미없는 방법이죠. 근데 저도 수술 끝나면 막 정신없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랬거든요. 주의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네, 우선 처방해드린 약 무조건 드셔주셔야 돼요. 수술 후에는 몸에 상처가 났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또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작용을 막아주는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꼭 밥 먹고 약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입맛 없어요, 뭐 밥 다 먹으면 살쪄요 라고 하시면서 안 드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붓기를 빨리 빼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하기 위해서는 꼭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수술 후에 간단한 이제 산책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또 잘 되시면서 붓기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부위 또 만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소에는 자주 만지던 부위이고 또 수술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간지럽고 또 따갑고 손이 자주 가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술 후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상처 부위가 이제 덧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붓기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 조금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남들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붓기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조금 더 빨리 빠지고 싶으시다면 병원에서 추천드리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부터 복용하시고요. 수술 후에 3일까지 복용하는 약도 있으니까요. 제가 평상시 붓기가 잘 안 빠진다 하신 분은 꼭 이 약도 같이 구매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역시 클래식 이즈 베스트네요. 앞으로는 호박즙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붓기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수술 후에 붓기 빠르게 빼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의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